그래서 탄탈로스 본인의 불행이 있었지만 딸 이오베도 그렇게 불행을 겪게 되었다. 그다음 펠롭스입니다. 아버지에 의해서 고기로 받쳐졌다가 신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죠. 한쪽 어깨는 상하로 되어 있지만, 근데 펠롭스의 첫 부인은 이제 악시오페라는 여인이었고, 그 사이에 크리시포스가 태어났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히포다메라는 부인을 얻었습니다. 이들의 불행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크리시포스. 그 전에 이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과정에서의 이 펠롭스가 악행을 저지른 게 있습니다. 그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근대 올림픽은 이제 189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. 고대 올림픽이 있어요. BC 776년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에 있던 고대 올림픽이 있었는데, 그 올림픽의 발상지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쪽에 있는 이 올림피아라는 지역입니다. 근데 우리가 뭐 강원도도 영서 지역에, 영동 지역에 뭐 영북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고성도 있고 속초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 지역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이 지역을 이제 피사라고 저는 표현했다고 해요. 여기에 왕이 오이노 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여기 지역의 왕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 저주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냐면 사위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는. 근데 딸인 히포다미아는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. 그러니까 동네 총각들이 얼마나 구원을 많이 하겠어요. 근데 자기 딸이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위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. 근데 이 방해를 하는 방법이 묘했어요. 어떤 식으로 방해했냐면 그 전차 경기를 자기하고 같이 해라. 그 영화 배너에 나오는 식의 그런 전차 경기 있잖아요. 그 전차 경기를 해서 자기하고 이기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냅니다. 근데 이 오이노 마우스가 이끄는 마차는 아주 대단한 마차이기 때문에 아무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마차를 이길 수가 없다. 전차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은 이 전쟁의 신 아레스가 선물해 준 거였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끄는 말은 포세이돈이 선물한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말이었고, 그 다음에 이 마부가 또 대단한데, 마부는 이제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아들인 미르틸루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마차를 이길 수가 없죠. 그러니까 히포다메이아에게 구원하는 수많은 총각들이 이 경주에서 지는 바람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. 근데 펠롭스가 이 나라도 빼앗고 이 오이노 마우스 대신 나라를 빼앗고 이 히포다메와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도전장을 냅니다. 근데 미르틸로스, 즉 마부의 미르틸로스도 이 히포다메를 사랑을 했어요. 자, 이 도자기에 있는 그림인데 이 전차 경기를 하는 오이노 마우스 왕을 그린 거고, 이게 고대 올림픽의 시조라고 이제 전설상에서 시조라고 그리는 그런 사람. 자, 그래서 히포다메에게 펠롭스가 청혼을 했죠.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었고, 그래서 근데 이제 펠롭스는 간기를 쐈어요. 어떻게 해지냐면 이 마보를 꼬입니다. 적은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미르틸로스에게 제안을 합니다. 이 오이노 마우스의 전차에 바퀴를 좀 느슨하게 해라. 그럼 하다가 이제 바퀴가 빠지면 이길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했는데, 그러면 미르틸로스가 그러면 뭘 줄래?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펠롭스가 그러면 내가 히포다메와 결혼을 하게 되면 첫날 밤은 너하고 보내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미르틸로스도 이 히포다메라는 공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자기 주인을 배신을 하죠. 그래서 전차에 이제 그 바퀴를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경주를 하니까 이거 당연히 지겠죠. 그래서 전차에서 떨어진 오이노 마우스가 전차에 떨어졌고, 그 틈을 노려 펠롭스가 오이노 마우스를 죽여버려요. 그래서 이제 그 공주인 히포다메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. 그렇게 됐는데, 소위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마부가 미르틸로스라는 마부가 이제 말을 몰죠. 모르는데 이제 어차피 첫날 밤 자기하고 할 거니까 자기 옆에 앉힙니다. 그 다음에 펠롭스는 뒤에 앉고, 그렇게 하니까 그 미르틸로스가 히포다메 온갖 그 성적인 이제 뭘 하지 않겠어요. 그렇게 하니까 뒤에 있던 펠롭스가 화가 나서 이 절벽에 갔을 때 이 미르틸로스를 바다에 밀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미르틸로스에 바다에 떨어지면서 이제 저주를 내리죠. 아버지의 헤르메스에게 부탁을 해서 이 펠롭스에게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. 그렇게 하면서 죽습니다. 근데 이 펠롭스라는 사람은
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,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그런 사람. 네소스라는 말은 섬이라는 뜻이에요. 인도네시아 있잖아요. 인도네시아. 네시아라는 말은 이제 땅이라, 아가 붙은 건 땅이라는 뜻인데, 네소스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 말로 섬이라는 뜻입니다.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라 해서 인도네시아라고 붙은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펠로폰네소스가 이 사람의 이름 붙어서 원래 섬이었는데 나중에 본토가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펠롭스는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이미 한번 받아야 되고 신들로부터 그 다음에 히포다메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르틀로스 및 그 아버지인 헤르메스의 저주를 받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첩보인과의 아들 사이에 크리시포스가 있었는데 얘가 저주를 받게 돼요. 어떤 식의 저주를 받냐면 자, 이 그림 기억나시죠? 파드모스 불행의 암상이죠. 그 아들이 포리도스 왕이 됐는데 그 자손 중에 라이오스라는 사람이 이 외가 쪽에서 왕이 되니까 이 망명을 받어요. 테베에서 이 펠롭스의 나라로 이제 망명을 받는데 거기에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를 동성애적으로 구애를 합니다. 근데 그 수치심에 못 이겨서 크리시포스가 자살을 하죠. 그래서 이 악시오페와 펠롭스 사이에 태어난 크리시포스가 죽습니다. 결국 펠롭스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불행한 사실도 아니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되고, 그러면서 펠롭스는 라이오스의 저주를 내립니다. 그러니까 이 라이오스의 가에서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,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. 또 다른 설이 있어요. 이 크리시포스가 죽은 거는 라이오스가 와서 동성애 쪽으로 구애를 해서 수치심에 죽은 게 아니고 히포다메아, 두 번째 부인 히포다메아가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리시포스를 죽이라고, 이 두 아들에게 크리시포스를 죽이라고 해서 얘가 죽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. 그런데 이 탄타노스가의 전설을 이끌려면 이 두 번째 설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히포다메아가 사주를 해서 아트레우스라는 아들과 티에스테르스라는 아들이 크리시포스를 죽입니다. 그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자 이제 펠롭스는 자기 아들을 저주했겠죠. 너희들도 편치 못할 것이다. 아버지가 아들을 또 저주합니다. 사실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저주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 영어식이라는 그런데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한국 사람들은 저주를 이게 책에서 나오는 말을 평상시에 뭐 너를 저주한다 이런 건 안 써요. 근데 그쪽 말은 많아요.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